1960년 5월 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0여 년 동안 도주해오던 이 남자가 마침내 체포됐다. 갑자기 그가 혼자 말하듯이 내 운명을 받아들이겠소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때 자신이 독일인이며 모든 사실을 토로하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비밀 정보 요원에게 납치된 지 1년 후 예루살렘 재판이 열렸다. 그는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죄로 법정에 섰다. Der Angeklagte verursachte in der Zeit von 1939 bis 1945 die Tötung von Millionen von Juden. 버스에서 마주쳤다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평범한 외모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 겁에 질린 것처럼 번뜩였는데 공포에 떠는 호랑이 눈처럼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붉은 사람이나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K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은 정말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그의 행동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아이히만이 가장 원하는 것은 히틀러에게 인정과 찬사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의 소망이었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Sie haben früher alle gelacht, diese Juden. Sie haben das für einen Spaß gehalten. Sie lachen heute nicht mehr. Sie wissen, es ist ein blutiger Ernst geworden. Ich bedauere und verurteile die von der damaligen deutschen Staatsführung angeordnete Vernichtungstätigkeit gegen die Juden. 이 녹음은 동료인 친위대 장교와 대화하는 아이히만의 색다른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준다. 10,3 Millionen Juden getötet, dann werden befriedigt. Ich würde sagen, gut, wir haben einen Feind vernichtet. 1938년 3월 15일 히틀러가 아이히만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했다. älteste Ostmark des deutschen Volkes soll von jetzt ab das jüngste Bollwerk der deutschen Nation und damit des deutschen Raums. 비엔나 인구의 4분의 1인 20만 유태인에게 히틀러의 방문은 그들 역사상 가장 암울한 순간이었다. 분위기는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아주 조용히. 지옥 같은 시간은 낙서로 시작됐다. 활동가들이 선동을 일으켰다. 비엔나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히틀러의 측근 중에는 아이히만도 있었다. 독일 태생의 그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자랐다. 히틀러와 같은 학교에 입학했지만 늘 낙제했다. 결국 중퇴하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경영했다. 그는 첫 직장인 정육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 대공황이 닥치자 해고당했다. 20대 중반의 이 젊은이는 직업과 인생의 목적을 찾아 헤맸다. 아이히만은 군대에서 고된 훈련을 받는 동안 무장 친위대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맹종을 다짐했다.
Ich war immer ein ordentlicher SS-Führer, der gewillt war zu gehorchen.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이히만의 신조였다. Treue bezieht sich auf Eid, auf Vorgesetzte, auf die Führung schlechtweg. So verstehe ich heute noch diese Bezeichnung, meine Ehre heißt Treue. 그는 유태인이 적이란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 맹종은 친위대에서 돋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적을 연구했다. 수박 겉핥기식이었다. 그는 자신을 유태인의 왕이라 불렀다. 한 율법학자에게 헤브루어 교습을 부탁했다. 그가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독일인에게서 배웠다. 그러나 그 학자와 팔레스타인으로 여행을 떠났다. 수많은 난민들이 나치 테러범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기자로 가장해서 키부츠를 방문해 유태인 추방에 대해 조사하다가 정체가 탄로나기도 했다. 영국 비밀 정보부 요원에게 사진을 찍히는 바람에 현지 조사는 끝났다. 그의 상사는 그의 그런 열의에 최고 점수를 주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의 절대 복종. 업무에 대한 지식은 매우 양호. 특별한 재능은 협상, 발표, 계획서. (1938년)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그의 재능은 유태인을 체계적으로 추방시키는 계획성이었다. 급습, 유태인 불시 단속. 아이히만이 있는 현장은 수색, 체포, 학대였다. 처음으로 권력을 잡게 된 것이다. 불안에 떨던 수천 명의 유태인이 도피했다. 24시간 안에 비엔나를 떠나야 했어요. 깜깜한 밤을 틈타서 오스트리아에서 스위스 산으로 몰래 도망갔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모국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아 절망한 유태인이 모였다.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한 아이히만은 유태인 추방 본부를 세우고 미리 정해진 시간에 신청자들에게 추방 서류를 발부했다. 엄청난 돈이 모였다. 추방을 핑계 삼은 절도가 기업을 이루었다. 결정적인 원인은 아이히만의 심각한 열등 의식이었어요. 국가기관의 가장 높은 자리는 모두 대학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히만의 출세는 예외에 속했어요. 저학력 출신이라는데 큰 열등감을 느끼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3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자신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출세주의자의 열등감은 비엔나의 대저택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오만으로 나타났다. 마치 궁전 같았다. 비교적 키가 작고 군복이 몸에 아주 잘 맞았어요. 승마용 책직으로 연신 부처 옆쪽을 내리치더군요. 마치 유태인이 공기를 오염시켰고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숨도 쉬기 싫다는 듯이 성큼성큼 걸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어요. 8달 동안 4만 5천 명의 유태인을 추방시켰다. 스텝제는 유태인들로. 그는 희생자를 조력자로 이용했다.
wenn ich Ihnen sage, dass wir ja eine ganze Reihe von Wochen jeden Tag 1000 Juden fix und fertig zur Ausreise gemacht haben, so heißt das, dass mindestens 2000 Juden täglich anmarschieren mussten. Die einen nämlich, um den Antrag zu stellen und den Pass zu erreichen, die anderen, um den Reisepass zu unterschreiben, abzuholen. Also war ein frisch-fröhliches Kommen und Gehen. 출세주의자인 아이히만은 그의 웅장한 집무실에서 유태인을 추방시켰지만 그에게 뇌물을 주는 자에 한해 받아들였다. 검은 군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라는 권유가 없어서 전 그냥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이히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말했더니 깊은 관심을 보이더군요.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내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고 대화는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분 동안 3,000명을 살렸다. 어린이들이 영국으로 가기를 희망하자 쾌히 승낙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놀랐어요. 잠시 후에 그렇게 쉽게 허락한 이유가 이미 3,000명을 추방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남은 이들은 공포 속에 떨었다. 비엔나의 유태인 공동묘지가 이를 입증한다. 주여 도와주소서. 아이히만은 권력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개인 운전사가 모으는 리무진을 타고 다니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과시했다. 아이히만은 아내와의 사랑에도 성실했을까? 그는 여러 애인을 두었다. 오직 자신에게만 충실했다. 우쭐대기 좋아하고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데다 외모가 말끔한 편이라서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인상을 심어주기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아이히만의 모범적인 행동에 만족하고 의회에서는 모든 독일인에게 그를 비엔나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친위대는 아이히만처럼 헌신적이고 유능한 자가 필요했다. 아이히만은 베를린에서 전 독일 제국의 유태인 담당 과장이 됐다. 국가안보경찰본부의 첫째 목표는 유태인 추방이고 두 번째 목표는 말살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떨어진 막중한 임무는 폴란드의 개토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유태인을 떠안을 나라가 없자 임시 방편을 쓴 것이었다. 그는 대안을 궁리했다. 크라코우로 보낼까? 아니면 마다가스카르로? 친위대 동료의 편지를 받고 곧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렸다. 소련이 침략하자 그 방법은 즉시 적용됐다. 최전선뒤에서 대학살이 일어났다. 아이히만의 증언이다. Ich habe einmal gesehen, wie Juden zusammengeschossen werden. Ich kam gerade noch im allerletzten Rest der letzten Minute dazu, bei der Verspätung. Ich sah es aber noch. Und ich habe gesehen, wie eine Frau, eine Jüdin, ein kleines Kind hochhielt. Das ist für mich ein furchtbarer Augenblick gewesen. Ich habe nur gesagt, Gruppenführer, so geht es nicht. So können wir die Judenfrage nicht lösen. So erziehen wir selbst unsere eigenen Männer zu Sadisten. 그도 한 역할을 담당했다. 외무부에서 세르비아계 유태인에게 가한 일을 추궁하자 대답하길 아이히만이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In Ihrer polizeilichen Vernehmung sagten Sie,
dass wenn Ihnen der Reichsführer gesagt hätte, dass Ihr Vater ein Verräter sei, hätten Sie ihn eigenhändig erschossen. Ist das richtig? Wenn er Verräter gewesen wäre an Deutschland... Nein, wenn der Reichsführer Ihnen gesagt hätte. Hätten Sie ihn erschossen, Ihrem eigenen Vater? Dann setzt es voraus, er hätte mir es nachweisen müssen. Wenn er es nachgewiesen hätte, wäre ich verpflichtet gewesen, gemäß meinem Fahneneid. 그는 일말의 양심도 도덕심도 없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유태인을 사형 부대로 직행시킬 특별 열차를 제작했다. 그는 유태인 대량 학살에 관한 전문가였다. Es war jedenfalls Spätsommer, als Heinrich mich zu sich befahl. Und er sagte mir, der Führer hat die physische Vernichtung der Juden befohlen. Und dann wusste ich Bescheid und habe nichts drauf gesagt, weil ich dazu nichts mehr sagen konnte. 모든 정보가 수송 계획을 세우는 그에게 들어갔다. 그는 말없이 묵묵히 움직였다. 사격이 너무 잔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그는 새로운 사형 방법을 찾았다. (41년) 여름 아우슈비츠를 방문했다. 수용소 지휘관 회스와 추방 담당 아이히만 두 전문가가 수송에 관해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히만은 소수의 인원이 사형을 집행하는 가스실에 대해 조사했다. 몇 주 후 1941년 9월 첫 포로가 가스실에서 사형당했다. 회스는 대량 학살에 관해 적극적이고 늘 개선책을 찾는 그에게 정열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 치클론 B가 죽음의 약품이다.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고위 나치 관료들이 그로센 반제의 빌라에 모여 세부 사항을 토의했다. 아이히만의 상사인 하이드리히가 의장이었다. Hier auf der Wannsee-Konferenz sprachen nun die Prominenz des damaligen Reiches. Es befahlen die Päpste. Ich hatte zu gehorchen. Und daran dachte ich in all den kommenden Jahren. 아이히만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태는 심각했다. 관료들이 공들여 계산한 최대 사형 인원의 수는 1,100만 명이었다. 이 숫자가 증거다. 아이히만이 은폐한 그로센 반제에서의 공개 토의 자료는 살인, 제거, 말살이다. 아이히만의 말에 따르면 희생자는 경우마다 다르다. 아이히만의 말은 허울 좋은 속임수였다. 회의를 마친 뒤 아이히만, 하이드리히와 게스타포 부장 뮌러는 난로 주위에 앉아 여담을 나누었다. 유럽의 유태인들은 아이히만이 일괄적으로 짠 계획에 따라 동부로 추방됐다. 이곳 드레스덴처럼 유럽 전역의 유태인들을 한 곳에 모았다. 현장에는 늘 아이히만의 조력자들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유태인들을 관리했다. 플랫폼에 있는 명단 작성 회원들이 그렇다. 유태인은 가축대처럼 베를린에 있는 유태인 문제 전문가가 작성한 죽음의 열차 시간표에 맞추어 열차에 태워졌다. 제국의 철도와 아이히만의 살인 시간표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친위대는 한 명의 킬로미터당
4페니씩 지불하고 되돌아올 수 없는 편도 차표를 끊었다. 살인 서명이다. 트리지안 스타트 개토의 선전용 필름이다. 공포를 위장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아이히만은 살인과 파괴 대신 음악과 춤으로써 집단 수용소에 대한 환상을 퍼뜨렸다. 기도실도 위장의 일부였다. 그는 세계의 눈을 속였다. 살인 열차의 설립자인 그는 자주 집단 수용소를 시찰했다. 포로들은 그가 오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 아이히만이 시찰 올 때가 가장 두려웠어요. 그가 방문할 때는 동부로 수송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수백만 명의 목숨이 아이히만의 손에 달려 있었죠. 그는 정말 대단한 권력자였어요. 트리지안 스타트는 이 아이들이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곳이었다. 종착역은 아우슈비츠였다. 1942년 여름 아이히만은 수용소에 얼마나 더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크나우의 시찰 결과 Ich erzähle mich noch alles, wie ich morgen sage. Ich erzähle es Ihnen schon. Da wackelten mir die Knie, da zitterte ich in den Kniescheiben. Ich musste immer an was anderes denken und ich will Ihnen was sagen. An diesem Tage, als ich das sah, wissen Sie, was ich da gemacht habe? Und das mache ich immer, wenn mir etwas furchtbar unangenehm ist und ich kann von den Gedanken nicht abkommen. Und um mich aber abzulenken mit Gewalt, wissen Sie, was ich dann sage? Sie werden lachen. Ich glaube, an Gottes Vater und Heiligen Geist, die geboren von Jungfrau Maria, gestorben, der Grund des Lazarus und gelitten oder nicht so weiter, weil auferstanden von Toten, richten, kommen, leben, Toten. 아이히만은 비가 그리 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특히 시체를 태우는 것 같은 잔인한 장면을 보면은 몹시 괴로워했죠. 아이히만 자신은 이 사실을 부인하겠지만요. 전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가 자신이 갖고 있던 플럼 브랜디인 슬리보비치가 담긴 군대용 술병을 따라서 재빨리 한 모금을 마시더군요. 그걸 보고 그가 괴로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범죄 현장을 직접 본 그의 증언이다. Ich habe meine Arbeit nach dem eisernen Muss getan, das mir auferlegt worden ist. Ich bin beeindruckt durch dieses Geschehen, das ich sehen musste, verhalten gewesen, meinem Chef mehrmals zu bitten, er möge mich endlich um Gottes Willen davon entbinden. 아이히만은 집단 수용소에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살인 열차의 시간 엄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간표 숭배자로서 열차가 늦는 걸 불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오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Ich war nie Antisemit, ich war aber Nationalist gewesen.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이 끓어오르지 않는 이상 대량 학살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Ich hatte ja den Befehl gehabt, den Fahrplan zu erstellen und alles, was damit zusammenhing. 루마니아와 소련의 경계선에서 수천 명의 유태인이 지방 예비군에게 살해되어 강에 던져졌다는 정보를 듣고 거의 미친 듯이 화를 냈다더군요. 그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정신에서 우러난 동정심이 아니라 유태인들을 완전히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루마니아계 유태인들을 처형할 때 그 숫자가 틀릴 것이고 탈출자가 생기면 오차가 더 커지기 때문이었죠. 누구도 그의 통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그가 미생물 세균이라고 부르는 어린이까지도 집단 수용소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에게 사람은 숫자에 불과했다. Und nun von den deportierten Juden hat mich nicht einmal in Auschwitz interessiert, geschweige denn in Mauthausen. Ich hatte ein anderes Aufgabengebiet, das ist Ungarn und nicht deportierte ungarische Juden. Interessierte mich ja gar nicht, ob die leben oder ob die schon tot waren. Denn wer eingeliefert war, war eingeliefert. Ich interessierte mich nicht dafür. 부다페스트의 마제스텍 호텔은 아이히만의 마지막 살인운동 본부였다. 또다시 희생자들을 이용했다. 유태인 살리기 위원회에 터무니없는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Ich bin bereit, Ihnen 1 Million Juden zu verkaufen. Ware für Blut, Blut für Ware. Was wollen Sie gerettet haben? Erzeugungsfähige Männer, er sagte nicht zeugungsfähige, er sagte erzeugungsfähige Männer. Gebärfähige Frauen, Kinder, Greise, reden Sie. 생명을 사기 위해 연합국은 독일 전선으로 보낼 트럭 10,000대를 주어야 했다. 과연 거래가 성사될까? 브랜드가 몸값을 흥정하러 이스탄불로 날아갔다. 아내와 아이들은 담보로 남아 있었다. 아이히만은 실패할까 두려웠다. 미국이 찍은 항공사진이다. 연합국은 이때야 알게 됐다. 선명하게 보이는 화장터가 충격적이다. 서방의 거절로 브랜드의 노력은 헛사로 끝났다. 사실 아이히만의 제안은 연막이었다. 그의 목적은 협상이 아니라 유태인들의 반란을 피해 추방시키는 것이었다. 유태인 예배당의 가족 수용소는 거짓말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열차의 정확한 도착지는 오리무중이었다. 폴란드계 유태인들은 버케나우와 아우슈비츠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헝가리계 유태인들은 가족 수용소로 가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을 믿었죠. (44년) 여름 전쟁은 끝날 줄 몰랐다. 소련의 붉은 군대의 진격에도 아이히만의 기차는 계속 달렸다. 시간이 촉박해지자 모든 기차를 운행시켰다. 독일 장군들은 기차로 무기와 군사를 운송해야 한다고 간청했어요. 그는 전쟁에 방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살인 열차를 뺏기지 않으려고 비겁한 방법을 썼습니다. 전쟁에는 졌지만 자신과의 전쟁에는 이기겠다고 말한 뒤 아우슈비츠의 하루 사용 인원을 10,000명에서 12,000명으로 늘렸어요. 히틀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미친 듯이 말살시켰다. 동맹자인 헝가리 지도자 호티가 추방을 금지했지만 이미 수십만 명의 유태인이 죽은 뒤였다. 제겐 둘째 사촌이 있었는데 그의 엄마와 함께 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강제로 보내졌어요. 아이히만이 부다페스트 주변 지역에 유태인들을 끝까지 추방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제국의 지지자인 미크로스 대 호티가 결국에는 추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반란이 일어나자 교묘한 방법으로 부다페스트의 교회 지역에 유태인들을 추방시켰어요. 히물러가 살인 열차를 정지시키고 서방과 야기한 평화의 꿈은 아이히만에게는 악몽이었다. 잡아온 유태인들을 보며 겨우 이것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1944년 10월 쿠데타가 일어나자 호티는 축출되고 파시스트인 에로우 크로스 운동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다시 포로를 잡아들였다.
부다페스트의 유태인은 함정에 빠졌다. 쿠데타가 끝난 후 잔인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에로우 크로스는 어디서든 유태인들을 보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구실을 만들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유태인을 다뉴비 강으로 끌고 가서 재미로 총을 쏴 죽이곤 했습니다. 부다페스트 거리의 유태인을 잡았다. 수만 명이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은신처는 증오의 바다에 떠있는 섬과 같았다. 이 자유광장과 같은 노란 별이 달린 은신처는 부다페스트에 모두 100군데가 넘었다. 스웨덴 사람인 라울 발렌베르그와 스위스인 칼 루츠라는 외교관의 공이 컸다. 그들은 서리와 고무 거민을 무기 삼아 아이히만에게 맞서 싸웠다. 이 장부에 적힌 10만 명의 유태인은 공공 여건과 안전한 은신처 덕분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저항이 거세지자 아이히만은 궁지에 몰렸고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는 미래가 두려웠다. 누군가 그의 사진을 찍자 발을 벌컥 냈어요. 카메라에서 필름을 꺼내거나 아니면 필름이 담긴 카메라를 통째로 사서 나중에 필름을 꺼내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쫓겨다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희생자들이 반항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것은 당연했다. 아이히만을 암살하고 우리도 자살할 계획이었어요. 아이히만을 죽이는데 성공하고 명예롭게 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죠. 아이히만 살해 계획은 부다페스트 유태인이 당할 보복이 두려워 마지막 순간에 저지됐다. 비극의 최종 해결책은 연합국이 철로를 파괴한 것이었다. 열차가 다닐 수 없게 되자 5만 명의 부다페스트 유태인을 오스트리아로 행군시켰다. 고된 일정이었다. 소련 군대가 가까워질수록 감시인들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출발은 했지만은 부다페스트에서 멀지 않았거든요. 지친 사람들이나 행진 대열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총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모두들 죽지 않으려면 걸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행진이었죠. 아이히만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다.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해서 부하들이 붙여준 별명은 마에스트로였다. 한 어린 병사가 그에게 몇 명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5 이상이라고 대답하자 젊은이가 다시 물었어요. 500만을 5으로 줄여 불렀었죠. 전쟁이 끝난 뒤에 세상이 500만 명에 대해 질책하면 어쩌죠? 라고 다시 묻자 아이히만이 아주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100명이 죽은 건 비극이지만 100만 명이 죽은 건 통계다라고요. Ich habe die Transporte befehlsgemäß durchführen müssen. Und ich habe auch gewusst, dass ein Teil dieser Menschen in den Lagern getötet wird. Das muss ich der Wahrheit gemäß bekennen. 진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 이미 폭로했다. 400만 명이 집단 수용소에서 살해당하고
200만 명이 수용소에 있는 처형 부대와 유행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총 600만 명이죠. (44년 12월) 붉은 군대가 부다페스트에 오자 아이히만은 성탄절 전날 도주했다.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 아우세 주변 지역은 친위대 고관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아이히만은 오스트리아의 고향에 있는 산에서 동료들과 마지막까지 싸우려 했지만 지휘 장교인 칼텐브룬너는 그와 만나기를 꺼려했다. 칼텐브룬너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그의 부관에게 영국 금화를 지어주자 부관은 저는 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명령이 없자 그는 혼란스러웠다. 오래된 전우가 생명의 위협에 처한 그에게 도피할 것을 충고했다. 도주 중에 미군에게 체포돼 거대한 무리를 이루는 수백만 명의 전쟁 포로 속에 묻혔다.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그는 자살을 생각했지만 달아나기로 결정했다. 바스, 앵만, 헤닝거 등 이름을 수시로 바꾸면서 유태인의 왕이 목수와 양계업자로 전락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류와 보고서가 그의 유죄를 여실히 입증했다. 아이히만 사냥이 시작됐다. 그는 교회의 도움으로 여권을 받아 달아났다. (1950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름을 리카르도 클레멘트로 바꿨다. 그는 도시를 떠나 쉽게 숨을 수 있는 지방으로 이동했다. 새 직업에는 재능이 없었다. 수문학이었다. 정확성이 떨어졌어요. 수위를 기록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일은 체계적이고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죠. 하지만 저는 그의 방식을 보고 수문학적인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는 과거와 단절된 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 했다. 과거에 뭘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고 꼬치꼬치 물을 때마다 대답을 안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거의 묵묵부답이었죠. 무표정한 얼굴로 질문을 회피했어요. 해고당한 아이히만은 토끼 사육사, 세탁소 주인, 공장 노동자로 전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다시 돌아온 리카르도 클레멘트는 수년 동안 조용하게 살았고 부인과 자식은 여전히 그의 서흥을 따랐다.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이스라엘 정보부는 요원을 파견했다. 바로 그 다음 날 차카부코로 가서 아이히만이 산다는 집을 조사했습니다. 집이 잘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비어 있었고 칠장이들만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에 산다던 아이히만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요원에게는 안 됐지만 이미 2주 전에 떠난 뒤였다. 오드리의 프랑크푸르트 출신인 아하로니가 그의 자취를 찾아 수소문하던 끝에 돌파구가 나타났다. 이웃에게 그가 산페르난도의 변두리인 가리발디 거리에서 산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히만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나이, 키, 인상착의까지 모든 게 아이히만과 일치함을 확인한 뒤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정보부에 보고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증거인 사진부터 찍었다. 지방 요원 중 한 명에게 서류 가방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요원이 사용법을 완전히 익힌 뒤 일요일 아침 아이히만의 집으로 갔습니다.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아이히만이 집을 나와서 오두막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전 작업장에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방 요원이 그에게 다가가서 감쪽같이 사진 4장을 찍었어요. 목적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포한 뒤 이스라엘로 연행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1960년 4월 아이히만 체포작전팀 11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투입됐다. 카페와 식당에서 탈출, 위조 여권, 은신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타국에서의 위험한 모험이었다. 아이히만은 눈치채지 못했다. 정말 우연히도 우리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온 첫날 저녁 8시 15분 전에 아이히만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죠. 사람을 시켜서 매일 밤 그를 감시한 결과 늘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린 곧 그를 체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그의 집 밖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60년 5월 11일) 가리발디 거리. (8시 20분) 전 그가 매일 밤 집으로 걸어오는 길 옆에 차를 주차해 놓고 기다렸어요. 여느 날과 같은 시간에 버스가 왔지만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어요. 일주일 동안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에서 내렸지만은 그날은 아니었죠. 계속 기다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들 불평을 해댔죠. 모두들 긴장한 터라 그 몇 분의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다시 오자고 말하는 요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시에 또다시 물어보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15분 후에 다른 버스가 도착했다. 맨 처음 그를 봤을 때 한쪽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러자 주머니에 총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가 차 옆을 지나갈 때 멈춰 세웠어요. 체포하기 전에 그에게 할 말이 있었거든요. 요원이 쫓아가서 차에서 몇 미터 떨어진 배수구에서 아이히만을 붙잡자 그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의 비명 소리를 흉내내 볼게요. 우 이런 소리였죠. 제가 라피에게 소리를 쳤을 때 라피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좀 돕게. 이제 숨어있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이죠. 동료 셋이 아이히만을 끌고 와서 차에 태웠습니다. 카페에서는 모사드 부장인 이제르 하렐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두 남자가 도착했는데
우리 팀의 일원이었죠. 매우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은신처에서 아이히만을 심문했다. 리카르도 클레멘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이름이 뭡니까? 라고 첫 질문을 하자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당시의 이름을 답했습니다. 그전에는 오토 헤닝거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사용한 줄은 몰랐어요. 자신이 아이히만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기는 힘들 거라고 미리 각오한 뒤 오직 아이히만만이 알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질문을 했죠. 예를 들면은 신발, 옷깃, 옷의 사이즈, 생일 날짜, 친위대 번호,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번호 같은 걸 말입니다. 모든 게 일치했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본명을 물어보자 주저없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했어요. 그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납치, 체포, 재판. Gut, nachdem ich aufgefordert worden bin, von Ihnen, Herr Präsident, hier eine klare Antwort zu geben, dann muss ich erklären, dass ich diesen Mord, diese Vernichtung an die Juden für eines der kapitalsten Verbrechen innerhalb der Menschheitsgeschichte betrachte. 자신의 변호를 돕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이히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거짓말을 한 게 틀림없어요. 법정에서는 그가 한 약속과는 달리 전혀 다른 증언을 했으니까요. Ich hatte das Unglück, in diese Gräuel verwickelt zu werden. Aber diese Untaten geschahen nicht mit meinem Willen. Mein Wille war nicht, Menschen umzubringen. 명령을 받은 것일까? Hätte ich den Posten eines Kommandanten eines Konzentrationslagers ausfüllen müssen, ich hätte auch nicht anders gehandelt. Und hätte ich den Befehl bekommen, Juden zu vergasen oder Juden zu erschießen, dann hätte ich die Befehle durchgeführt. 아이히만은 인류와 유태인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텔아비브시의 람레 교도소에 갇혔다. 사형당하기 직전 아이히만은 교도소의 사형 집행 감독관인 교도소장을 보면서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곧 자신을 따라오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매우 침착한 얼굴로 사형장을 향해 갔습니다. 1962년 6월 1일 아돌프 아이히만은 사형당한 뒤 한 줌 재가 돼 지중해 연안에 뿌려졌다.